아들, 거기 긁으면 안 돼. 우리 아이를 위협하는 극심한 가려움, 아토피. 현재 소아 5명 중 1명이 이 아토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단순한 태열로 시작해 극심한 가려움까지. 매일 밤 아토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아이와 부모. 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지가 안 돼요. 가려서 안 돼. 건조해서 그래. 지가 막 그러고요. 소화기 만성질환 1위. 이제는 너무 흔해진 질병 아토피. 하지만 방치하면 내 아이의 성장은 물론 천식, 알레르기 비염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에 때를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아토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한다. 네, 봄이 되면서 아이 아토피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는 비도 오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부산은 또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지만 미세먼지 있죠, 네. 황사 있죠, 꽃가루 난리죠. 바야흐로 알레르기 질환 시즌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토피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거든요. 최근에 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초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 5명 중 1명꼴로 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곽동선님, 네네. 근데 예전에는 아토피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건가요? 우리가 네. 몰랐던 건가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요즘 엄마들 이렇게 몇 명이 모이면 보통 한두 집 정도는 아토피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유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는 한 4%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2010년에는 13%로 늘어납니다. 그 15년 사이에 무려 3.2배가 늘어난 거고요.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명에 1명 꼴로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가려움은 어른도 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게다가 말 못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 가려움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토피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아토피 피부염 중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가려움증이거든요. 그렇죠. 가려워서 긁다가 보니까 상처가 더 커지고 네. 창구가 진물나고 그리고 창구가 열려 있다가 보니까 네. 2차적으로 감염이 돼서 오. 보름도 설고 네네. 하기도 해서 그러면 또 다시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고 예.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가려움증이 심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보통은 2돌 전이에요. 앞서 그림 자료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네. 긁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기들이 긁으면 안 돼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 네. 아이 손에 장갑을 끼워 놓는다든지 못 긁게 하기 위해서 포대기 같은 걸 꽁꽁 싸 놓는다든지 네. 그러면 아이는 더 괴롭잖아요. 울고 불고 네. 옆에서 엄마도 같이 울고 불고 어. 그거 보는 아빠도 같이 울고 불고 네. 온 집안이 정말 전쟁터가 예. 되는 거죠. 제 동료 의사들 중에도 네. 그 이제 아토피 아이가 있는 집이 있는데 아침마다 눈이 퀭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제 술 먹었지? 야, 내가 술 먹었으면 원인은 없겠다. 아이가 긁으니까 본인도 못 자고 다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다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 시골로 이사 갔거든요. 네. 아, 선생님, 시골로 이사 가면 아토피 좋아지나요?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근데요.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제 환자 중에 큰애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여러저러 이유로 하셔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기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꽃가루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보다는 시골에 나무, 꽃 이런 게 더 아이고, 많잖아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큰애는 좋아졌는데 네. 작은 애가 생기기 시작한 이런, 거예요. 이런. 엄마가 막 우시면서 네. 우리 이산가족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막 하셨던 게 있거든요. 예. 무조건 시골로 가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하하. 그렇군요. 생활 터전을 바꿔야 할 만큼 또 그리고 그 바꾼 터전이 능사가 아닌 만큼 이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자를 저희가 화면으로 모셔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을 간 넘긴 승우. 아들, 거기 긁으면 안 돼. 귀하게 키운다고 먹였던 모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승우는 분유만 먹을 수 있다. 단순한 태열로만 여겼던 엄마는 말 못할 아이의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기만 한데 어젯밤 극심한 가려움으로 입원한 은주. 잠에서 깬 은주는 일어나자마자 팔부터 긁는다. 엄마가 달래보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가려움에 짜증이 난 은주는 대신 긁어주려는 엄마의 손도 뿌리치고 발버둥을 친다.
크림 발라줄까? 이런 은주의 병명은 아토피성 피부염. 극심한 가려움에 입원까지 했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아이는 울고 엄마는 달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소아 아토피의 늪. 어떻게 해야 아이의 가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밖에서 막 놀다 들어온 민준이의 상태는 더욱더 심각하다. 심한 질물과 딱지로 상처투성이인 민준이의 발. 오랫동안 아토피를 앓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거자. 우리가 하면은 아무래도 더 간지러운가 봐요. 자기가 지금 있는 데가 자극이 돼서 그런지. 목욕을 하는 내내 보채는 지호는 가려움을 참지 못한다. 아토피 아이에게 수분 관리는 무척 중요하기에 목욕을 거를 수도 없는 상황. 아토피 아이를 둔 부모는 사실 밤이 찾아오는 것이 더욱 두렵다. 밤이 되면 시작되는 아토피의 공포. 엄마의 단잠을 깨우는 것은 물론 극심한 가려움으로 아이가 쉽사리 잠들지 못하기 때문인데 잠 한 번 제대로 자보는 게 소원이라는 지은 씨. 잠에서 깬 아이와 지은 씨는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한방소아과. 4명의 아이를 둔 박은영 씨는 큰아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멀고 먼 길을 나서 병원을 찾는다. 부분들에 오늘은 아토피 증상이 나아졌는지 확인을 하는 날. 여기도 있고 지금 그래서 박박 긁어놨지. 박박 긁어놨. 잠깐만. 검사 받는 중에도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긁는 도훈이. 한때는 얼굴에 발진이 일어나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토피가 심각했던 도훈이는 아토피로 인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따가워요. 이거를 바지가 이래가 잠깐만. 간 거예요? 형아, 제 밑에서부터 올릴게. 최근에는 동생에게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고름스라가 진물 나와가지고. 이게 딱지예요, 저게. 과연 동생의 상태는 어떨까? 박박 긁어. 지금 바람 불고 이러니까 조금 더 올라 가려워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심해요. 심하게 막 가려웠고. 그 아토피가 어느 정도 심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각질은 기본 있고요. 심한 부분에 발진도 있고요. 발적도 있고요. 2차 감염만 없을 따름이지 전체적으로 발적이 조금 심하고 그다음 소에 가려움증도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에서 중상 정도. 그리고 나타나는 부위가 일단 전신에 다 있기 때문에 중에서 중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모두 아토피 증세가 조금씩 있는 건가요? 예. 첫째하고 이게 두개들은 좀 심한 편이고, 둘째는 비염 증상이 조금 심하고. 그러면 가족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심한 건 아닌데, 제가 조금 건성 피부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그리고 신랑이 비염이 있고. 일단 심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런지. 딱지예요, 저게요? 네. 서모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였거든요. 예, 2번이나 입원할 정도로 전신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그래도 먹고 난다. 5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소아 아토피. 아토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냥 잠깐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이 아토피 양상이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심한 경우여서인지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던데 보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아토피에 있어서 피부 증상은 나이대하고 따라서 이제 형태라든가 부위가 조금씩 틀린데요. 제가 네. 그림 자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00일경 무렵된 아이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신생아의 경우이군요. 네, 조금 어린 연령이 시작했는데 짓무르고 그리고 이제 각질도 좀 생겨 있고 2차적으로 농 있는 이런 모습들도 짓물이 많아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조금 이제 돌 지난 무렵이거든요. 네. 진물은 좀 가라앉고 일정 정도는 정상적인 피부도 보이고 대신에 각질이 많고요. 접치는 부분 여기 좀 심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이제 돌이 지나고 나면 사실 얼굴 머리 부분들은 좀 좋아져요. 대신에 이제 팔목 안쪽이라든가 무릎 뒤쪽이라든가 귀 뒤에 접치는 부분들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역시 발적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는 발가 붓고 진물나고 하는 형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기도 아니고 뭐 난 것처럼 뻘겋뻘겋하게 보이고 노란 물이 차 있는 게 네.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고요. 네. 네. 다음에 보면은 여기 각질에서 아이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피부 같아 보이죠. 건조감이 네. 굉장히 심하고요. 네.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다가 보면 태선화라고 얘기하는데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게 네. 되고 부분 긁어가지고 손톱 자국이 나 있고 예. 이런 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참 안 됐지만 네.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더 짠해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특히 더 가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밤에 가려운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밤 되면 따뜻하게 조금 더 난방을 올리니까 네. 더 건조해지고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낮에 뛰어놀 때는 노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가려운 걸 조금 덜 생각을 하는데 자려고 누우면 이제 가려운 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애들이.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밤에 가려워지는 거 이거 한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한방에서는요, 아토피 증상을 습열, 풍열, 태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진물이 나기 때문에 습열. 네. 그다음에 이게 가려움증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풍열. 태어나면서부터 있다고 해서 태열. 네. 어쨌든 전부 다 열증이에요. 예, 예. 그리고 아이 자체가 그 소양지체라고 해서 양기가 굉장히 강한 상태, 생리적인 네. 상태가 양기가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네. 나의 양기도 강하고 열증이 나타나고 네. 그러니까 음의 기능이 작용해야 될 밤 되면 이기지를 못해서 증상이 더 극심해진다고 아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이의 성장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요? 아기가 잘 크려면 사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가려워서 못 네. 자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아이도 고생이지만 이 부모님의 고생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좀 좋은 걸 잘 챙겨 먹이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는 그 음식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나요? 흔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우유, 계란, 우유. 콩 우유, 제품이거든요. 계란, 콩. 이게 네.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다수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한테서 이제 이게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근데 시작이 유소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죠. 예, 이게 예. 그래서 네. 더 많이 이게 문제시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이거는 2돌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알러지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땅콩 같은 견과류라든가 생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조금 더 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 한국 아이들한테서는 이제 육류 종류 중에서는 돼지고기, 생선 종류 중에서는 고등어, 과일에서는 복숭아, 토마토, 그리고 밀가루 음식, 이게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물질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지금 아토피를 그러니까요.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네, 네. 소개를 네.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달걀, 우유, 뭐 콩 이런 건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부모님이 오히려 뭐 쫓아다니면서 더 먹이는 음식 중에 올문이죠, 이렇게 하나잖아요. 되면.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일단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처음 접하는 음식들인 거고 네.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한테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모든 아이들에게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 아니죠. 그런 거. 예, 그죠? 예, 예. 이유식을 조금 늦게 한다. 그다음에 소량씩 들어간다라고 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유도 알레르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모유를 먹을 수 없는 경우에 분유를 해야 되는데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콩 제품, 식물성 우유, 콩 제품을 가는데 두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또 있을 수, 콩도 주범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항알레르기 처리가 된 음식을 분유를 먹는다라 특수 조제 분유로 간다든가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 아이들은 먹여도 됩니다. 그래요. 이제 아토피가 나오면 그 아토피 있는 부모님들이 표정이 보통 다 이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눈이 매일 빨개져요. 매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일단 너무 불쌍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아이 때문에 본인도 고생을 하고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 옆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 마음의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 씨는 네. 아토피 없죠? 네, 예. 다행히 예. 옛날 사람이라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네. 아토피는 피부가 약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강한 것보단 약하면 좀 잘 생기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약한 거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토피 발생기 전에 이제 면역 체계 이상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면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딱 방어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세균, 네. 나쁜 바이러스 들어오면 막 백혈구도 나오고 림파구도 나오고 이뮤노글로불린 나오고 그러죠. 열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게 되면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꽃가루 같은 거, 네. 우유 같은 거,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역 반응이 막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인식을 잘못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아토피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러면 아토피를 어떤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나요? 네, 한의학에서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원인, 자극 물질적인 네. 접근이 있고요. 또 네. 한 가지는 내 몸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한의학에서 병인을 크게 분류를 할 때 외감이라고 해서 바깥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 내상이라고 해서 먹거리를 통해서 위장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제 이게 있고요. 여기에서 악화시키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네. 칠정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음. 요인, 이렇게 이것들이 원인이 되고, 똑같이 꽃가루에 날리지만 네. 누구는 생기지만 그렇죠, 누구는 그렇죠.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생기고 네. 안 생기고, 네. 그러니까 결국 내 몸에 문제도 있다라고 아. 보는 거고요. 아. 네. 몸에서 그런 관련되는 장기가 어디냐, 공기가 주로 들어가는 호흡기, 소화 기능, 이 기능이 아기들한테는 부실해서 네. 아직 덜 커서 네. 생기는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어른 같은 경우에는 다 자랐는데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자라서 지속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아토피의 다른 이름이, 다른 명칭이 이제 태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선천적이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야 이렇게 보고서 구별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피부 질환들이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다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 진단을 하실 때 특별한 방법들이 있나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의사기 때문에요. 네. 보고 알죠. 그다음에 보시면 예, 보고 알고 네네. 증상 보고 알고, 그다음에 이제 문진을 하죠.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떤 조건에서 심해지는지, 이제 그런 타입들을 구분하고, 알레르기라는 이제 확증이 생기면 이 아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피부 증상이 악화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찾는 검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피부 상태를 볼 수 있는,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 유수분 측정 같은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인가 보네요. 네,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장면인데요. 네. 피를 네. 뽑아서 혈액 중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이, 알레르기에 반응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얼마나 많은가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알러지가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확인되는 거를 피부나 등 쪽에 찔러가지고 반응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유발 검사라고 해서 네. 의심되는 물질을 한 2주 정도 전혀 안 먹여요. 그 뒤에 갑자기 대량 먹이거나 노출을 시키는 네. 거죠. 네. 그런 반응이 격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 검사들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임상에서는 그 검사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네. 일부러 아이한테 고통을 유발하는 그러니까요. 검사를 예, 예. 굳이 안 해도 치료는 되는데 네, 안 네. 하고요. 아마 아토피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피 뽑아서 하는 검사는 이제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찔러서 항원 확인하는 검사는 단자 검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낯선 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유수분 검사라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대고 하는 거. 예, 그건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피부 상태를 검사하는 부분들인데요. 도자를 대서 네. 피부 표면에 있는 유분량, 예. 수분량, 그리고 그 수분 증발량, 네네.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이제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정상적인 피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여기에 피부 표면에 피지가 덮여져 있고 안에 네. 수분을 잘 보호하고 있는데, 네. 알레르기 반응이 오면 네. 이 피지가
양이 줄어들게 되고 예, 예. 중간에 깨진 구멍들이 생기고 아. 거기로 수분이 증가하게 되고 네. 그럼 피부는 건조하고 각질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해지게 되고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예. 아토피에서 그럼 그렇게 수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했던 검사 결과 보통 이제 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지로 네. 아토피의 수분 손실도를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10 정도로 수분이 날아간다고 하면 보통 아토피 피부가 있는 부분에서는 네. 40에 가까운 네 4배 배나. 정도 날아가게 되는 예. 거고요. 아토피 환자의 아토피 부분이 아니고 아토피 환자에서 정상 피부라고 보이는 부분을 네. 검사해도 일반 피부보다는 수분 증발량, 소실도가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건조하게 됐고 유수분 부족하는 그런 피부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 그럼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습이 정말로 중요하겠어요. 네. 그 높은 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더 적당하겠네요. 네, 아토피는 한방에서는 어쨌든 열증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약간 낮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습도는 조금 높이 건조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습도는 조금 높이 유지해 주시는 게 춥고 좋습니다. 촉촉하게. 네. 추면 안 되고요. 추면 안 돼요? 감기 걸리죠. 네, 거기에 이제 보습까지 더 해주시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 아토피가 어렸을 땐 있는데 나이 들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완치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완치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장 기능이 덜 발달하고 식이 항원만 나타나는 경우. 그러면 2돌 지나서 위장은 좋아지고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는 줄어들고 그 경우는 좋아지지만 네. 알레르기에서는 그런 주요 물질 외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다른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성,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항원이 있기 때문에 네. 꽃가루라든가 먼지라든가 뭐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 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나이 항상 든다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항상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요. 사실 계절성도 예측이 되죠. 봄 알레르기 시즌이니까 네. 내가 바깥 나들이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다음은 마스크라도 좀 쓰겠다라든지 옷을 긴팔을 입겠다라든지.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우리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사소한 거 하나까지. 네. 제 환자 중에요. 요즘에는 엄마 아빠 맞벌이가 많다가 보니까 할머니 육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주중에는 할머니 댁에 가 있다가 예. 주말에는 자기 집에 오고 예. 네. 할머니 집은 주택이고요. 자기 집은 새로 지은 아파트거든요. 네, 네, 아. 네. 엄마가 두 분이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집을 거의 잠궈 놓고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주말에 돼야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아. 아기가 할머니 집에 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자기 집에만 가면 다음날 쏟아나는 거예요. 심해지는 어. 거죠. 가려워하고 잠을 못 자고 예. 야밤에 할머니 집에 다시 가는 경우도 아.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새집증후군이 문제가 됐을 수가 있겠군요. 네, 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가 됐다고 예, 예. 봅니다. 환기도 참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닫아 놓으면 네. 환기가 그나마 되면 오염 물질이 섞여서 희석이 되잖아요. 네. 딱 가둬 놓으면 네. 농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이거는 항원을 많이 대량 한꺼번에 접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아이는 그냥 할머니 주택에 계속 있고요. 주말 되면 부모님이랑 할머니만 바꾸는 거예요. 제가 기발하죠.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집을 바꿔야 될 정도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사실 아토피인데 아토피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토피가 아토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아토피는 아토피로 끝날 수 있는데 네. 이게 알레르기 소인을 가진 아이잖아요. 네.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겸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토피는 보통 100일, 2개월, 100일경 이 무렵부터 시작해서 돌에 극심해지고 2돌, 3돌 되면 좀 좋아지는 경향이 보여요. 네. 2돌 지나서 아토피는 좋아지는데 그때부터 기관지, 폐에 문제가 생겨서 천식이라든가 기관지염이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게 한 2~3돌까지 가요. 서너 돌 지나고 나면 천식이나 이런 발작은 좀 줄어드는데 네. 그때부터 비염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하나가 지나면 하나가 오고 또 네. 하나가 오고 마치 행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진에 단 참여하는 아이가 있고 네. 그 시기별로 그 연세 됐을 때 그것만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행진이 기분 좋게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이상한 나쁜 행진인 거네요, 그죠?
우리 때는 어릴 때 보면 좀 더럽게 자랐어요, 솔직히. 강호동 씨 처음에 개그 시작할 때 막 이렇게 귀마개 하고 네. 볼 빨갛고 콧물 막 흘리면서 행님아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컸거든요. 안 그러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더럽게 자라도 아토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깨끗하고 뽀얗고 이쁜데 아토피는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런가요? 예전보다는 네. 훨씬 더 잘 씻잖아요. 네. 잘 네. 먹기도 하고요. 네. 일단 사는데 숨 쉬고 살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숨 쉬는데 공기가 음.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집 안에 있으면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염물질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심해질 수 있고요. 바깥에 나가도요, 꽃가루 날리고 황사 날리고 미세먼지 날려요. 옛날에 대기질이 이렇게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나가 놀아도 놀 수가 없고요. 나가 놀아도 안 좋고 놀 데도 없고 기본적으로 집이든 학원이든 실내 공간에서 불쌍하다. 네. 네, 좀 많이 불쌍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전에는 그래도 제철 음식, 뭐 이렇고 네. 가공이라는 게 크게 크지가 않았었는데 그랬죠. 네. 요즘에는 심지어 반찬도 사서 먹고 일회용 네. 소포장, 네. 그러니까 가공된 부분, 제조 가공된 만들어진 음식들이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뭐 보존이라든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토피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에서는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하세요? 치료는 방법은 책이 한 권이고요. 네. 근데 크게 이제 나눠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 자체의 염증, 가려움증 관리죠. 염증 생기고 가려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염증을 봐주는 그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음식을 먹거나 꽃가루 날리는데 가면 다시 심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증상이 심해지지 않으려면 결국 내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라고 결론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화 기능, 호흡기 기능을 도와주는 흔히 보약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사용하는 그런 치료제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이외에 전신의 기혈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침이라든가 네. 뜸이라든가 약물을 가지고 목욕이나 조격같이 네. 약물 목욕요법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 네. 어쨌든 피부에 지금 당장의 증상이 안 좋잖아요. 네. 국소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척제라든지 크림제 같은 외용약 이런 것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약제가 쫙 나왔어요. 네. 보통 어떤 약제인가요? 두 가지죠.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 네. 가려움증을 억제해줄 수 있는 약, 그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흔히 여기에는 아토피지만 인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화기나 호흡기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 보제계통 약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면역력 증진이군요. 네, 그렇죠. 네. 내가 강해져. 한방은- 환경이 통제가 안 되면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한방에서 참 다양한 약제들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쓰는 약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항히스타민제,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제 이렇게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네. 이전에 그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들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는 바람에 어머님들 중에는 스테로이드가 마치 안 좋은 약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요즘에는 이렇게 쓰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원칙에만 따라서 쓰시면 전혀 부작용 없이 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습관 때문에 이제 그 약 말고 다른 어떤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들 같은 거 찾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별게 다 나옵니다. 뭐 죽염을 물에다가 녹여서 그 물로 목욕을 시킨대요. 그럼 뭐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 크로렐라를 쓴다는 분도 있고 네. 뭐 목초액을 쓴다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그 클레오파트라 왜 목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우유 섞은 네, 물에다가 네. 이렇게 목욕을 시켰는데 하필이면 아기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이렇듯이 그 국내 아토피 환자들 한 70% 정도가 민간요법을 써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민간요법 썼다가 부작용 일으키신 분 혹시 선생님한테도 오시죠? 많죠. 많죠? 예. 예. 이건 사실 이제 네. 곽 원장님이나 제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네. 부분인데 아토피 피부염이 관리 질환이지 한 판에 어떻게 해서 개선을 완치를 시켜줄 수 있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기간도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뭐 좀 장기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누가 좋다더라 이런 거 있으면 혹 하셔가지고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여러 예. 가지를 하시죠. 그 중에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네. 부작용 중에 한 가지는
빙초산에다가 뭐 정로환을 설마. 녹인 네. 다음에 그 물로 상처를 닦아줬다. 아. 빙초산 이게 굉장히 강산이잖아요. 네. 네. 피부에 화상을 입어서 더 악화가 됐던 그냥 음식에도 물에 타서 먹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거, 예, 그렇게 들어가도 사실 새콤하고 네. 속이 아릿한 게 네네네. 느껴지는데 그걸 피부에 그렇게 직접 바르다가 보니까 피부에 오히려 화상 자국처럼 생긴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 5년쯤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딱지요법이라고. 네. 네. 흔히 이제 이전에 보면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물 넣으면 더 악화된다고 물 넣지 마라라는 그런 네네. 속설이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토피도 피부염이니까 네. 목욕을 시키지 마라. 네. 그러면 딱지가 까닥까닥하게 굳고 네. 떨어지고 새살이 차여 올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네. 낫는다. 그래서 목욕을 안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그래도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수건으로 잠깐 닦아주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더 심해져가지고 아. 밑으로 해서 혈액을 타고 염증이 생기고 2차 감염이 오고 큰일 났다. 폐혈증이 의심되는 네네. 이런 장면 자칫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부작용도 굉장히 심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토피 치료는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아주 먼 길을 오래 천천히 가야 되는 길이라서 옆으로 세지 마시고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법 오래오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토피 하면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만들어줄 음식 걱정 일단 먼저 하시게 될 텐데 오늘 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토피에 좋은 음식 재료와 조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닥터의 밥상. 오늘은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자라는 식물 땅속 사과로 불리는 약혼을 가지고 채소 스프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먼저 냄비에 해감한 바지락과 다시마, 물을 넣고 육수를 만들어 둡니다. 약혼은 껍질을 벗겨 준비해 두고 토마토는 살짝 데쳐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껍질 벗긴 약혼과 데친 토마토, 그리고 대파와 양파는 믹서에 함께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미리 만들어준 바지락 육수에 3시간 정도 불려둔 현미를 넣고 믹서로 간 재료는 냄비에 담아 약불에서 저어가며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그릇에 담아 김가루와 파슬리로 장식하면 약혼 스프 완성입니다. 선생님 오늘 아토피에 좋은 음식 어떤 음식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애들이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예. 이제 약혼을 약혼. 네, 네, 네. 이게 시중에 많이 요즘 네. 나오더라고요. 예. 이 약혼이 음. 그냥 생으로 먹어도 네. 굉장히 맛있고 지금 달콤하고. 이게 약혼인 건 거죠? 네, 네, 고구마처럼 감자도 생겼- 아니고 고구마도 아니고 네, 약혼. 네. 예.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러네요. 예, 예. 예, 요거를 이제 시중에 요즘에 예. 이제 건강 음식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이제 웰빙 마트에 음식이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마트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네. 금액도 안 비싸요. 예, 예. 네, 그래서 생으로도 먹어도 좋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아토피다 보니까 네, 예. 쉽게 이제 애들한테 먹을 수 있는 예. 습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약혼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스프다. 네, 네. 저는 전복죽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제가 먹어볼까요? 네, 제가 따끈따끈하니 네, 네, 예. 한번 전복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보다 더 좋은 겁니다. 전복죽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요. 바삭바삭 굉장히 많이 씹힙니다. 네, 무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배를 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게 약혼인 건가요? 네, 약혼이고 또 현미를 음. 좀 갈아서 넣어서 네. 예, 좀 포만감도 있고 예,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기본적으로 제가 성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뭐가 좋으냐면요. 약혼이 요 똑같이 생긴 고구마와 감자가 있다고 하면 이 두 아이들에 비해서 섬유질은 굉장히 많고 칼로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귀가 번뜩하시죠?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으로 여러분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프를 만들어 주시고 본인들은 생으로 그냥 드시든지 아니면 샐러드를 만들어서 무쳐서 드시든지 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일단 조리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어머님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아토피 진짜 평생 못 고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선생님? 이제 힘들죠.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제가 보호자 면담을 하면서 드리는 네. 말씀이 있어요. 아토피를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곧장 경찰서 가시라. 사기꾼이구나. 100% 사기꾼이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시간도 길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관리해야 되고 힘들죠. 네. 그렇지만 유소화기를 넘기고 나면 어른한 형태로 넘어가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 성인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때만큼 정상이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관리 잘 하시고 예. 있어서 보기 싫고 좀 가렵긴 하지만 예, 예. 어쩌겠어요. 나란히 하고 네. 뭐 키 작은 거나 뚱뚱한 거나 쟤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나한테는 이게 있구나 생각하고 관리하시면 네.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네. 힘들더라도 꾸준히 잘 하셨으면 힘이 좀 좋겠어요. 나네요. 그래요. 그래도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집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워낙 이제 집에서 환경적인 문제, 음식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소파는 치우라든지 이불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세탁을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바깥놀이 할 때는 마스크 같은 거 쓰자라든지 예.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꽃가루하고 화분하고 네. 애완동물이 문제가 되는 애완동물.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 같은 경우에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지 네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화분을 치우시는 게 당연히 맞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은 네. 사실은 개도 가족이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그 반려동물 개도 가족이기는 하지만 네. 우리 집에 같이 살기는 조금 힘든 가족이거든요. 아토피 환자가 있다라고 이런. 하면 네. 그러면 또 다른 부모를 하나 구해주시는 게 어떨까? 좋은 부모 구해주시면 걔도 행복할 수 입양을 있잖아요. 시켜야 되는군요. 네, 예. 하시는 게 좋고 아빠들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기본이죠, 기본. 네. 그래요. 여러분, 아토피의 정확한 정의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높은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그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발이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은 없지만 꾸준히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동의의료원 한방수학과 이승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